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가져온 이야기는 그야말로 팔자, 한번 기가 막히게 뒤바뀐 거지총각 이야기랍니다. 주인공은 만복이. 아이고, 이름만 들으면 온갖 복은 다 타고난 것 같지만 실상은 이름값은커녕 재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지총각이었지요. 헌데 말이오, 이 지지리 복도 없는 만복이가 글쎄 벼락 한 번 맞고는 인생이 홀랑 뒤집혔다 지뭐요. 뭐 신통한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니라는데 하는 일마다 운수대통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 속이람. 자, 그럼 벼락 맞고 운빨 터진 만복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요.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만복이라는 젊은 거지가 살았답니다. 20살 남짓 되었을라나? 생긴 건 멀쩡했는데 어찌나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재수가 없는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수 옴붙은 놈으로 통했지요. 만복이가 동량을 나가면 꼭 그 집은 잔칫날이라 바쁘다고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하필이면 사나운 개가 튀어나와 다리를 물리기 일쑤였답니다. 잠을 자려고 다리 밑에 자리를 잡으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물이 차오르고 헛간에 숨어들면 주인이 도둑으로 오해하고 몽둥이 찜질을 하기 십상이었지요. 어쩌다 음식이라도 얻으면 길 가다 돌부리에 넘어져 홀랑 다 쏟아버리고 새똥이라도 맞는 날은 그나마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해야 할 판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보기를 보면 에그 저놈 또 저러네. 재수 없는 놈 근처엔 가지도 말아야지. 하며 혀를 끌끌 차거나 아예 상종을 안 하려 했지요. 그러니 만복이 신세가 오죽했겠소? 배는 늘 쫄쫄 굶고 옷은 다 해져 남루하고 마음은 세상의 냉대 속에서 오갈 데 없이 외로웠답니다. 에휴,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리 태어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꼬? 만복이는 밤마다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하늘의 별만 보며 한숨 짓는 것이 일과였지요. 아이고, 이름은 만복인데 팔자는 쪽박이니 참말로 기구하구먼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지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장대비가 쏟아졌답니다. 만복이는 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고 동량도 못 나가 쫄쫄 굶기를 사흘 밤낮. 추위와 굶주림에 지칠 대로 지친 만복이는 그만 서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이놈의 세상, 나 같은 놈은 살 가치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만복이는 홧김에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들판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온몸은 비에 흠뻑 젖고 발은 진흙탕에 빠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는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라 이놈의 하늘아, 내 팔자가 이리 기구할 뺀 차라리 벼락이나 내려서 이놈의 목숨을 당장 걷어가라. 어서 이 지긋지긋한 팔자 좀 끝장을 내란 말이다. 만복이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과 분노를 담아 하늘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그의 처절한 외침이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뒤섞여 허공에 흩어졌지요. 만복이가 그렇게 하늘을 향해 악을 쓰며 서 있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하늘이 번쩍 하더니 눈앞이 새하얘지는 거대한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귀청이 찢어질 듯한 콰르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만복이가 기대어 서 있던 들판 한가운데에 커다란 고목나무 위로 시퍼런 벼락줄기가 내리꽂히는 것이 아니겠소? 쩌저적, 콱광. 고목나무는 순식간에 시커멓게 타며 쪼개져 나갔고 그 엄청난 충격파와 열기에 만복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벼락을 직접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숫덩이가 되었겠지만 바로 옆의 나무를 강타하며 그 엄청난 기운이 만복이의 온몸을 훑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대고 벼락이나 맞으라고 소리쳤는데 정말 벼락이 떨어지다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오? 만복이는 쏟아지는 빗속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벼락 맞은 나무 타는 냄새와 함께 오싹한 기운만이 감돌았답니다.
아이고, 우리 만복이 이대로 죽는 건 아니겠지요. 벼락 맞고 팔자 고친다는 말도 있다는데, 과연 만복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꼬박 하루하고 반나절이 지났을까요? 만복이는 깊고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죽을 것 같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며칠 굶었던 몸인데도 기운이 펄펄 나는 듯 했고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만복이는 어리둥절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벼락 맞은 나무는 여전히 시커멓게 타 있었고 주변 땅은 움푹 패여 있었지요. 정말 벼락을 맞았는데 멀쩡하다니 그는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만져보았지만 다친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상이 예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우선 저 멀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흙냄새, 풀냄새, 심지어는 아주 희미한 꽃향기까지 코끝에서 생생하게 느껴졌지요. 눈을 감아도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서 새가 지저귀는지 손에 잡힐 듯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허! 이게 어찌 된 일이람. 만복이는 자신의 몸에 생긴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벼락을 맞은 충격으로 귀신이라도 붙은 걸까요? 아니면 정신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만복이는 일단 허기진 배부터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비틀거리며 근처 냇가로 향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서 물이라도 마시려 허리를 굽히는데 아따! 이게 또 웬일이랍니까? 팔뚝만한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갑자기 물 위로 펄쩍 뛰어오르더니 복남이 품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소? 어? 만복이는 얼떨결에 인거를 받아들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물고기가 제 발로 뛰어들어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운이 벼락을 맞더니 정말로 뭔가 달라지긴 달라진 모양입니다. 얼떨결에 팔뚝만 한 인거를 얻은 만복이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볼을 꼬집어 보았답니다. 아야!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니었지요. 그는 신이 나서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피우고 인거를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기름진 생선구이 맛에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지요. 배를 든든히 채우고 기분이 좋아진 만복이는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걷는데 자꾸 발부리에 뭔가 채이는 것이 아니겠소? 처음에는 돌멩이인가 하고 무심코 지나쳤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발에 채이자 이상하다 싶어 허리를 굽혀 살펴보니 아이고, 세상에 흙먼지 속에 반짝이는 엽전 한 잎이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횡재했다. 만보기는 좋아서 엽전을 얼른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몇 걸음 더 가니 또 엽전 한 잎이 발에 채이고 조금 더 가니 또 한 잎이. 그날 하루 동안 만보기가 길에서 주운 엽전만 20잎이 넘었다는 거 아니겠소? 아무리 칠칠치 못한 사람이 돈을 흘리고 다닌다 해도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허허, 이게 대체 무슨 조화 속이람? 만보기는 어안이 벙벙하여 손에 쥔 엽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벼락을 맞더니 정말로 재수가 터진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잠시뿐인 헛된 꿈일까요?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주머니 속 엽전들의 묵직한 감촉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내일은 또 어떤 행운이 찾아올까 하는 기분 좋은 기대를 품게 되었답니다. 만보기에게 벌어진 이 기막힌 운수대통 사건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 냇가 빨래터의 터줏대감 억새 할머니였답니다. 이 할머니가 또 어떤 분이시냐 허면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기운은 장사요. 목소리는 우렁차고 입심은 또 어찌나 좋은지 온 동네 소문은 이 할머니 입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괄괄하고 억척스러워 보여도 속정은 또 깊어서 만보기의 딱한 처지를 늘 안타깝게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억새 할머니는 냇가에서 억척같이 빨래를 방망기로 두드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쪽에서 만보기가 냇가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저 재수 온 붙은 놈 또 왔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밥이나 굶고 다니나 하고 혀를 끌끌 차는데, 아니, 이게 웬 광경이랍니까? 갑자기 팔뚝만한 물고기가 펄쩍 뛰어올라 만복이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겠소? 할머니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 사실이었습니다. 허참, 별 희한한 일도 다 보겄네. 할머니는 놀라서 입을 떡 벌렸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만보기가 냇가를 떠나 길을 걷는데 자꾸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놈이 뭘 하나? 하고 유심히 보니 글쎄 땅바닥에서 계속 뭔가를 줍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엽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억새 할머니는 그제야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저놈, 저 재수 온 붙었던 놈이 며칠 전 벼락 맞고 죽다 살아났다더니 정말로 운수가 터졌구나. 운수대통했어. 입이 근질근질한 것을 참지 못한 억새 할머니는 당장 빨래 내팽개치고 마을로 달려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 기막힌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들, 들었소? 그 거지 만복이 말이야. 벼락 맞더니 용 됐다는 거 아니오. 물고기가 제 발로 뛰어들고 길바닥에 돈이 굴러다닌다니까. 억새 할머니의 입담이 더해져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억새 할머니의 입에서 시작된 소문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나? 만보기가 벼락 맞고 신통력을 얻었다네. 아니야,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었다던데? 물고기가 품으로 뛰어들고 땅에서 돈이 솟아난다는 게 참말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살을 붙이고 이야기를 부풀리며 만보기의 운수대통 소식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지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도 만보기가 정말로 예전과 달리 얼굴에 기름기가 돌고 제법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자 점차 소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만보기가 길을 걸으면 정말로 희한하게 동전이나 값 나가는 물건들이 눈에 띄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하나둘 늘어났지요.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만보기를 재수온 붙은 거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벼락 맞은 행우나 복덩이 만보기, 심지어는 신통방통 만복 도사라고 부르며 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보기 주변을 기웃거리며 말을 걸기도 하고 혹시 자기에게도 행운이 좀 따라붙지 않을까 싶어 은근히 비위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만보기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의 관심과 호의가 낯설기도 했고 자신에게 정말 무슨 특별한 행운이 따르는 건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배를 골치 않아도 되었고 사람들의 냉대 대신 따뜻한 시선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꽤 괜찮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만보기의 기막힌 행운에 대한 소문이 파다해지자 짓궂고 호기심 많은 주막 손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들은 저놈 운빨이 정말 진짜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심보로 만보기를 꿰어 투전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만보기 총각, 이리 와서 투전이나 한판 치세. 총각 운이 그리 좋다는데 오늘 우리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시게나. 만보기는 난생 처음 보는 투전패에 어리둥절했지만 사람들이 하도 부추기는 바람에 얼떨결에 투전판에 끼어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투전 규칙도 제대로 몰랐고 그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아무 패나 집어 던졌지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만보기가 아무렇게나 던진 패가 기가 막히게 좋은 패가 되어 돈을 싹쓸이하는 것이 아니겠소?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만보기가 찍는 족족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만보기 자신은 어리둥절해서 내가 딴 거요 하고 되묻는데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탄성을 질러댔지요. 허허, 저놈 정말 신들렸나 봐. 찍는 대로 다 마치네. 저런 운빨은 처음 보네. 만복이 총각, 오늘 우리 다 거덜나게 생겼네. 그날 밤 만복이는 얼떨결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엽전 꾸러미가 수북하게 쌓였지요. 만복이는 이게 다 자기 돈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만복이의 그 불가사의한 행운에 혀를 내둘렀지요. 이제 벼락 맞은 행운아라는 소문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얼떨결에 큰돈을 벌게 된 만복이는 두둑해진 돈주머니를 들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난생 처음 만져보는 큰돈에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돈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요.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사 먹을까? 아니면 번듯한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는데 저만치 길가에서 웬 젊은 처자가 한숨을 쉬며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인 봉선아 씨였습니다.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착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지요. 만복이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씨,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봉선아 씨는 낯선 거지가 말을 걸자 깜짝 놀랐지만 만복이의 순박한 눈빛에 경계심을 풀고 자신의 딱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홀로 계신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약값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이 며칠 전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비슷하게 느껴져 만복이는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만복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돈이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따뜻한 방 한 칸을 얻고도 남을 터였지요. 하지만 그는 봉선아 씨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자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방금 딴 돈의 절반을 뚝 떼어 봉선아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씨,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걸로 아버님 약값에 보태십시오. 봉선아 씨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어찌 제가 이 귀한 돈을. 괜찮습니다. 저는 또 벌면 됩니다. 만복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디 아버님께서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선아 씨는 만복이의 뜻밖의 선행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루한 행사에게 거지가 이리 선뜻 큰 돈을 내어주다니. 그녀는 만복이의 순박함과 착한 마음씨에 자신도 모르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만복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봉선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만남은 앞으로 두 사람의 인연에 중요한 시작점이 될 터였지요. 만복이가 벼락 맞고 운수대통했다는 소문은 이제 온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악덕 고리 대금업자 황 부자 영감이었습니다. 이 황 부자 영감은 아주 인색하고 교활한 위인이었답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요. 남의 행운은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진 자였지요. 황 부자는 만복이가 거지 신세를 면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무슨 복을 타고났다고 저리 설치는 게야.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그는 만복이의 행운을 시기하고 질투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탐욕스러운 머릿속에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놈의 운빨이 진짜라면 저놈을 이용하면 내 재산을 훨씬 더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저놈을 앞세워 투전판을 휩쓸거나 숨겨진 보물이라도 찾아내게 하면 크흐흐. 황 부자는 만복이의 행운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울 아주 간악한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 웃으며 만복이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만복이 아닌가? 요즘 아주 좋은 일이 많다면서?
내가 다 듣고 있네. 참으로 장하네. 장해. 하고 칭찬을 늘어놓으며 환심을 사려 했지요. 그리고는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자네처럼 복 많은 젊은이가 이런 시골 구석에서 썩고 있을 수는 없지. 내 자네를 도와 더 큰 세상에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네. 아이고, 저 여우 같은 늙은이. 벌써부터 만보기를 이용해 먹을 궁리를 하고 있구먼요. 우리 순진한 만보기가 저 교활한 황 부자의 꼬임에 넘어가지는 않을지. 춘심이가 다 걱정이 되는구먼요. 자, 주인님들, 그 욕심쟁이 황 부자가 우리 순박한 만보기한테 접근해서는 같이 큰돈 벌어보자고 살살 꼬드기기 시작했다고 했지요. 아이고, 늙은 여우 같은 영감탱이. 그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 만보기가 넘어갈지 어쩔지 춘심이가 다 조마조마했답니다. 황 부자는 만보기를 자기 사랑방으로 불러들여서는 아주 기름진 음식이며 좋은 술까지 내왔답니다. 만보기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융숭한 대접에 어쩔 줄 몰라 했지요. 황 부자는 그런 만보기를 보며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만보가. 많이 먹거라. 네가 요즘 아주 복덩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내 참으로 기특하게 생각한다. 황 부자는 만보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친한 척 굴었지요. 헌데 말이다. 아깝지 않느냐? 내 그 하늘이 내린 복을 고작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고 푼돈이나 받는데 써야 쓰겠느냐? 만보기는 그저 눈만 껌뻑이며 황 부자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다. 황 부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그 놀라운 운과 나의 재물, 그리고 이 영감의 경험을 합치면 우리는 한양의 큰 상단부럽지 않은 거부가 될 수 있단 말이다. 어떠냐? 나와 손을 잡고 큰일을 한번 도모해보지 않겠느냐? 네, 그 좋은 운을 나를 위해 쓰면 내가 너를 평생 호의호식하게 해주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마. 황 부자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지만 그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평생 춥고 배고프게 살아온 만보기에게 호의호식이라는 말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지요. 정말로 이 영감님을 도와드리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만보기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을 잘 믿는 순박한 만보기는 황 부자의 그 번지르르한 말에 그만 홀랑 넘어갈 뻔했답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융숭한 대접에 귀에 솔깃한 제안까지 받으니 황 영감님은 나쁜 분이 아닐지도 몰라. 나를 좋게 보셔서 도와주시려는 걸 거야. 하고 제 멋대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래, 황 영감님은 부자시고 경험도 많으시니 그분을 도와 내 운을 보태면 정말로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나도 더 이상 거지로 살지 않고 봉선 아씨 아버님 약값도 더 보태드리고 마을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겠지? 만보기는 자신의 행운이 단순히 길에서 돈 줍고 투전판에서 돈 따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는 황 부자의 검은 속내는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며 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지요. 영감님, 저 같은 놈에게 이리 좋은 기회를 주신다니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만보기가 황 부자의 꼬임에 넘어가려던 바로 그 찰나 어디선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봉선아 씨가 다급하게 만보기를 찾아왔습니다. 봉선아 씨는 만보기가 황 부자 댁에 드나들며 솔깃해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걱정이 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만복 씨, 봉선아 씨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들으니 황 영감님께서 만복 씨에게 함께 큰일을 도모하자고 하셨다면서요. 만복이는 봉선아 씨를 보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씨. 영감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고 제 운을 써서 함께 부자가 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봉선아 씨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만복 씨, 절대 그 말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황 영감님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탐욕스럽고 교활하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봉선아 씨는 만보기에게 황 영감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만복 씨의 그 특별한 행운만 이용하고 단물이 다 빠지면 가차없이 내칠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제 말을 믿으시고 그분과 거리를 두세요. 봉선아 씨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간곡한 경고에 만보기의 마음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그는 봉선아 씨의 지혜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마음에 깊은 고마움을 느꼈지요. 하지만 이미 황 부자에게 한번 마음이 기울었던 터라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봉선아 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보기가 여전히 황 부자의 제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황 부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만보기의 운빨을 시험하고 이용해 먹을 계략을 꾸몄습니다. 황 부자는 어느 날 만보기를 다시 불러서는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 만보가, 내가 자네의 운을 시험해 볼 좋은 기회를 하나 생각해냈다네. 저 건너편 산 너머에 아주 오래전에 폐광이 된 금광터가 하나 있다는데 거기에 아직도 캐내지 못한 큰 금맥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네. 허나 그곳은 워낙 험하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까지 있어 아무도 가려 하지 않지. 황 부자는 만보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다르지. 자네는 하늘이 돕는 행운아 아닌가. 자네의 운이라면 능히 그 금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어디 한번 가서 금맥을 찾아보게나. 만약 성공하면 그 절반을 자네 몫으로 떼어주겠네. 아이고, 주인님들, 저 말 좀 보소.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오. 폐광에서 금맥을 찾아내면 절반을 준다니. 하지만 여기에는 황 부자의 아주 악랄한 속셈이 숨어 있었답니다. 그 폐광은 사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황 부자는 만보기를 그 위험한 곳으로 보내 만약 운 좋게 금맥이라도 찾으면 자기가 가로채고 만약 사고라도 당해 죽으면 귀찮은 거지 하나 치웠다고 생각할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천벌받을 영감탱이 아니오? 하지만 순진한 만보기는 그런 속셈은 꿈에도 모른 채 금맥을 찾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또다시 마음이 들떴습니다. 예, 영감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운을 믿어보지요. 그는 아무 의심 없이 황 부자의 위험한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만보기는 황 부자의 꼬임에 넘어가 등에 낡은 곡괭이 하나 둘러매고 그 위험하다는 폐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러다 죽으려고 환장했나 하며 혀를 끌끌 찼고 봉선아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폐광 입구는 으스스하고 컴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낡은 나무 지지대들이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고 박쥐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다녔지요. 만보기는 조금 무서웠지만 금맥만 찾으면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굴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들어가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한 순간 갑자기 우르르 쾅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굴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소? 아이고, 사람 살려! 만보기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흙더미와 돌덩이들이 그의 발목을 덮쳤고 그는 꼼짝없이 굴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은 캄캄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지요. 이제 정말 죽는구나. 만보기는 절망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넘어진 자리, 그의 손끝이 닿은 차가운 바위 틈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뭐지? 만보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갑고 단단한 돌멩이가 아니라 바로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그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가 수백 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진짜 노다지 금맥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벼락 맞은 행운은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보물까지 안겨준 것이지요. 만보기가 폐광에 갇혔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금맥을 발견했다는 소문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황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황 부자는 처음에는 저놈이 드디어 죽었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다가 금맥을 발견했다는 말에 눈이 뒤집혔지요. 무엇이? 금맥이라고? 진짜로? 허허허!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저놈의 운빨은 진짜였구나. 황 부자의 머릿속은 온통 금맥을 독차지할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만보기를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요. 저놈이 살아 돌아오면 금맥의 절반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위험한 곳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다. 아예 이번 기회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야겠다. 황 부자는 아주 잔인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하수인 몇 놈을 데리고 밤중에 몰래 폐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만보기가 갇혀있는 구립구를 더 큰 바위와 흙더미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만보기를 산 채로 굶겨 죽이려는 속셈이었지요. 아이고, 저런 악마 같은 놈,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다니. 크흐흐, 이제 저 금맥은 온전히 내 것이다. 만보기 저놈은 영원히 땅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겠지. 황 부자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폐광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조선 팔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라는 탐욕스러운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황 부자가 만보기를 폐광에 생매장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또다시 번쩍 하는 것이 아니겠소? 콰르르르릉. 이번에는 벼락이 어디에 떨어졌냐고요? 바로 황 부자가 타고 가던 말 바로 옆에 커다란 나무를 강타한 것입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는 산산조각이 났고 놀란 말은 뒷발질을 하며 날뛰다가 황 부자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 버렸습니다. 왁! 황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그 와중에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크게 다쳐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그를 따르던 하수인들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바빴고 황 부자는 쏟아지는 빗속에 홀로 버려져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남을 해치려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 벌을 받은 것이지요. 한편 폐광에 갇혔던 만보기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황 부자를 혼쭐낸 그 벼락이 폐광 근처에도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벼락의 충격으로 입구를 막고 있던 바위와 흙더미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작은 틈이 생겼고 만보기는 구사일생으로 그 틈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폐광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만보기가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만보기가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도 놀라운데 그가 금맥을 발견했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니 이제 사람들은 만보기를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요. 게다가 황 부자가 벼락을 맞아 크게 다치고 몰락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사람들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시오, 하늘이 만보기를 돕는 것이 틀림없다니까. 황 영감이 만보기를 해치려다 천벌을 받은 게야. 만보기는 그냥 운 좋은 놈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사람일지도 몰라. 이제 마을 사람들은 만보기를 벼락 맞은 행운아를 넘어 하늘이 돕는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존경하고 심지어는 약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보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의 눈치를 살폈지요. 만보기는 얼떨결에 마을의 영웅이자 신비로운 존재로 떠받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영웅 대접을 받게 된 만보기. 게다가 폐광에서 발견한 금맥 덕분에 그는 이제 조선팔도 어디에 내놔도 부러울 것 없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마음만 먹으면
한양에 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만복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굶주림과 서러움을 잊지 않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엄청난 행운을 결코 혼자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박하고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지요. 만복이는 금맥에서 얻은 부의 일부를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준 봉선 아씨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황 부자에게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땅을 되찾아 주거나 보상해 주었고, 마을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큰 곳간을 지어 곡식을 채워놓았습니다. 또한 마을의 낡은 다리를 튼튼하게 새로 놓고 아이들이 공부할 작은 서당을 짓는 데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운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데 힘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만보기에 변치 않는 선한 마음에 더욱 감동하고 존경하게 되었지요. 만복이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재물 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복까지 타고났어. 하는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만복이가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자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응원했던 봉선 아씨의 마음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만복이의 순박함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의로움, 그리고 넘치는 복 속에서도 변치 않는 착한 마음씨에 완전히 반하게 되었지요. 봉선아 씨의 아버지 역시 딸의 약값을 마련해주고 악덕 부자에게서 마을을 구해준 만복이를 사윗감으로 점 찍어두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혼례를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벼락 맞은 거지. 총각이 아름답고 현명한 양반 규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인생 역전 드라마가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만복이는 더 이상 외롭고 천대받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자신의 이름처럼 만복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행운을 늘 감사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덕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재수 옴붙었던 거지 총각 만복이가. 벼락 한 번 맞고 운수대통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과 명예까지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 참말로 유쾌하고도 희망찬 이야기 아니었소이까?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재수 없는 일이 많다 해도 우리 만복이처럼 착한 마음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벼락 같은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요. 부디 주인님들께도 만복이 같은 큰 복이 깃드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소이다.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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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